함수의 극대와 극소, 두 번째 극값과 미분계수에 대해서 좀 배워봅시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요. 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이 극값이라고 하는 거는 극대값, 극소값 두 가지를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극대값이던 극소값이던 극값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f'A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주로 극대라고 하는 게 그래프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랬었죠. 여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꼭지점 같은 거, 여기가 극대, 요 위치가 극대의 위치인 건데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요? 0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미분계수라는 게 접선의 기울기도 될 수 있으니까. 극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극소라는 게 이런 모양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가 바로 극소가 되는 건데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미분계수가 0 된다. 근데 그 밑에 주의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위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f'A가 0이라고 해서 f'A가 0이야. 그러면 무조건 극값을 갖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극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안 가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왜 배우냐? 어디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극값을 갖는데 그러면 미분계수가 0이야 라고 연결해서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분에서 0 되는데도 왜 극값을 안 가질 수 있느냐? 반대가 되는 예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fx라고 할게요. fx는 x 세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예를 들었는데 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x가 양수일 때는 양수, 이게 y축, x축. x가 양수일 때는 양수라서 이렇게 생겼고, x가 음수일 때는 음수라서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이 x는 0에서인데, f'x는 잘 아시다시피 3x제곱이 될 거고, f'M이 0이 됩니다. 만은 0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요거는 우리가 봤던 이런 모양이 아니죠. 극값의 모양이 아니에요. 요거는 실제로는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 포함되는 거죠.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든 구간에서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x는 0에서 당연히 극값이 안 되는 거예요. 미분에서 0이 된다고 해서 극값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해요. 미분에서 0이 된다라고 하면 극값이 되는 경우가 많고 간혹 가다가 극값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극값이 있다 또는 극값이 없다 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식으로는 주로 어떤 경우에 극값이 되고 어떤 경우에 극값이 되지 않는 거냐. 주로 극값이 안 되는 거는 중근을 가질 때, 중근이었을 때 보통 극값을 갖지 않아. 이것도 그런 경우인데 요거를 이렇게 3x제곱은 0이라고 방정식처럼 생각해 보면 x제곱해서 0이 나왔잖아. x제곱해서. 그게 중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중근으로 만들어지는 이 a값, 미분계수가 0 되는 a값, 얘네들은 실제로는 극값이 되지는 않아요. 요거 나중에 중요하게 공식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세 번째.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판정. x가 x1, x가 x2에서 연속이고 증가 감소를 판결할 수 있을 때, 뭐 일반적인 얘기죠.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들이 이렇다 그랬었어요. x는 x1의 좌우에서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이걸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를 극대라고 한다 그랬었잖아. 근데 왼쪽 부분을 보시면 증가하는 형태죠. 오른쪽은 감소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바로 이 극값,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증가하는 부분이고 오른쪽은 감소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면, 그러면 fx는 x는 x1에서 극대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x는 x2에서 좌우에서 반대로 이런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극소인데 왼쪽 부분은 감소하는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은 증가하는 부분이죠. 이 극소, 요 지점을 경계로 해서 증가와 감소, 그러니까 감소와 증가가 바뀐다. 왼쪽은 감소, 오른쪽은 증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x는 x2에서는 극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요거를 미분과 연결해서 공식화를 시키면 다음 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모안을 보시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f'a가 0일 때 보통 극대나 극소를 구하라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돼요.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미분에서 0 되는 x 값들을 먼저 찾아요. 걔네들이 다 그 값이 되는 건 아니죠. 어떤 거는 그 값이 되고 어떤 거는 그 값이 안 되는 거죠. 일단 후보를 좁히는 거야. 미분에서 0 되는 걸 먼저 찾고 그 중에서 그 값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리를 한다는 얘기야. 어떤 경우에 그 값이 되고 또는 그 값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 극대, 어떤 경우에 극소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 값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는 일단 미분에서 0이다 라고 하면 미분에서 0이다 라고 하면 x는 a의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그러면 극대가 되는 거다. 또 fa를 당연히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x는 a의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fx는 x는 a에서 극소이고 그때 fa 값을 우리는 보통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문제를 풀면서 이제 증간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증간표를 활용을 하면 극대 극소를 쉽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예에 있는 함수를 가지고 증간표를 활용해서 그 값들을 한번 구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 함수는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x 2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증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x값들을 쓸 거고 그 다음에는 f'x의 부호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fx의 모양을 좀 써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미분을 먼저 합니다.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이렇게 미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는 0이라고 해서 방정식 풀듯이 이 2차 방정식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이게 4차 함수였으면 3차 방정식이 되는 거겠죠. 이 방정식을 푸는데 최고 차이계수가 양수일 때는 사실은 3으로 약분을 시켜줘도 괜찮아요. 결국은 도함수에서는 부호를 보고 0이 되는 거 부호를 보는 거기 때문에 3으로 약분시켜줘도 되는데 음수인 경우에는 약분시키면 안 돼요. 음수인 경우는 약분을 시키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약분을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방정식을 풀 때는 되도록이면 3으로 약분을 시키지 말고 3으로 묶어내세요. 이렇게요. 3에 x-1, x-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f'x가 0이 되는 x값을 두 개를 찾을 수 있어. 1하고 3. 그 밑에 0, 0이라고 쓰면 되겠죠. 1 대입해주면 0이 되고 3 대입해주면 역시 0이 되는 거니까. 그 1 왼쪽 1하고 3 사이 3 나머지 얘네들도 부호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는 x가 1보다 작아지면 음수가 되겠죠. 얘도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 3은 무조건 양수니까 전체적으로는 양수가 될 것 같네요. 아니면 1보다 작은 숫자를 한 개 정도만 대입해봐도 돼요. 1보다 작은 숫자 예를 들면 뭐 0 같은 거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을 대입해보면 전체적인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에서 3 사이에서는 x가 1보다 크니까 요거는 양수가 될 거고 3보다는 작을 테니까 요거는 음수가 되겠죠. 그죠? 앞에 3은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음수가 되네요. 이렇게요. 이해되시겠죠? 아니면 1하고 3 사이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3보다 큰 숫자는 어떤 게 있느냐? 4 같은 걸 대입해 볼 수도 있고요. 3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양수 둘 다 양수잖아. 볼 거 없이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체로 어떤 방정식을 풀었을 때 지금처럼 서로 다른 실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중근 말고 서로 다른 실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무조건 교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다항함수에서는 다 그래요. 중근 형태가 아니고 중근이 아니고 서로 다른 실근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교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만 잘 구해도 그 다음엔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어. 자, f'x가 양수라는 얘기는 이 구간까지는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f'x가 음수였다는 얘기는 이 구간에서는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x는 1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증가 감소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는 거죠. x는 1에서 극대가 된다 라고 알 수가 있다고요.
3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예, 이 양수가 될 테니까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3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또는 왼쪽에서 감소하다가 증가, 그러니까 이 뭐가 된다고? 극소가 되는 거라고요. 극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게 두 번째예요. 도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증간표를 만들어주면 극대극소를 알 수가 있다. 또는 이거를 잘 그래프로 연결을 시켜주면 그래프가 실제로는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극대값을 구해보면 극대값은 x는 1에서 1 대입해주면 되겠죠. 1 대입해주면 1-6 플러스 9-2가 되는 거니까 2가 되는 거죠. x는 1에서 극대값 2가 되는 거죠. 또 극값이라고 쓸까요? x는 3에서 3을 대입해주면 27-54 플러스 3, 27-2가 되는 거니까 극소값 -2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증간표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또는 이게 많이 익숙해진다라고 하면 요 1, 3을 찾았으면 증간표까지 안 그리더라도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네 라든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극대극소를 체크할 수가 있다고요. 자, 참고로 한 개만 더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편의상 도함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도함수가 f'x가 뭐뭐뭐가 나왔어. 그래서 방정식을 풀려고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x-1, x-3이라고 할까요? 편하게 x-3의 제곱, x-5가 나왔어. 뭘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른 실근 형태가 아니고 중근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는 0이라고 하면 x값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1, 3, 5가 나오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역시 아까처럼 증간표를 만들어 보면 x, f', x, fx 1이 있을 것이고 3이 있을 것이고 5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있겠죠. 물론 당연히 1 대입하면 0 되고 3 대입하면 0 되고 5 대입하면 0 되겠죠. 0 되는 것들을 찾았으니까. 그럼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1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제곱했으니까 양수겠죠. 이거는 1보다 작아지는, x가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는 거겠죠. 그죠? x가 1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음수, 양수, 음수니까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는 게 맞아요. 얘는 증가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하고 3 사이에서는 어떠냐? 두 번째, 1하고 3 사이에서는 1보다는 큰 거니까 그래도 얘는 양수가 되고요. 얘는 제곱했으니까 또 양수겠죠. 그죠? 3보다는 작으니까 얘는 음수가 되는 거겠죠.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아요. 자, 요거는 근의 종류로 따졌을 때는 서로 다른 실근에 해당되는 거죠. 서로 다른 실근에 해당되는 거. 뭐 5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요 3이라는 게 이제 중근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잘 바뀌었죠. 그러면 3에서 5 사이다. x가 3에서 5 사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x-1 같은 거는 보나마나 양수겠지, 그지? 얘도 제곱했으니까 양수겠지. 3에서 5 사이라고 해도 5보다는 작은 거니까 4 같은 걸 대입해봐도 돼요. 5보다는 작을 테니까 음수가 되겠죠. 여기랑 똑같이 양수, 음수, 양수, 음수 똑같이 다시 음수가 되는 거죠. 얘가 중근이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서로 다른 실근이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로 바뀐다고. 근데 중근이었을 때는 앞에 마이너스면 뒤에도 마이너스, 앞에가 플러스면 사실은 뒤에도 플러스가 되게 돼 있어요. 다시 5보다 큰 숫자일 때는 보나마나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얘는 증가하는 건데 여기서는 감소하죠. 여기서도 감소한다고요. 0을 중심으로 해서 증가 감소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3에서는 극값을 갖는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5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는 극대가 되는 거고 여기는 극소가 되는 건데 여기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고 계속해서 감소하는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 그랬었냐? 중근을 가졌을 때는 미분에서는 0이 될지라도 실제로는 극값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었어요. 이것도 공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근의 종류, 서로 다른 실근이었느냐 아니면 중근이었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실근에서 보통 바뀌어요. 근데 중근일 때는 안 바뀌어요. 앞뒤가 또 바뀝니다.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